자, 54번을 보겠습니다. 54번은 자, A, B는 자연수인데 얘의 원소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지금 이 X는 어떤 수냐면 2하고 3을 소인수로 가지는 수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들을 다 소인수 분해를 해본다면 6은 2 곱하기 3일 거고 2의 1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 B가 1인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12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고 B 값은 1이 되는 그러한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소인수 분해를 해서 2 또는 3이라는 소인수가 나오는 그러한 원소들이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한 수들이. 자, 45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가나요? 2가 들어가지 않죠. 5 이렇게.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5고 2라는 소인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리고 자, 요 형태로는 표현을 할 수 없게 돼. 왜냐하면 5라는 소인수가 있는 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자, 표현할 수 없는 것. 자, 원소가 아닌 것을 물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는요. 54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2와 3을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가 나온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을 보겠습니다. 자, 55번은 이 집합 X의 원소는 결국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다면 바 앞쪽에 있는 형태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 B라는 것이 원소로 들어오는데 이 A와 소문자 B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뒤에서 바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집합 A의 원소 마이너스 1, 0, 2가 될 수 있는 거고 소문자 A는 그게 이제 이 표현의 해석입니다. 자, B가 A의 원소다라는 것 또한 자, 이 소문자 B는 마이너스 1, 0, 2의 원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A의 원소와 A의 원소 두 개를 뽑아서 곱한 거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문제에 단 A, B는 같지 않다 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뽑아서 곱해도 집합 X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A와 B 잡아주시고 소문자 A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0, 2고 소문자 B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마이너스 1, 0, 2고 얘네 두 개를 곱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X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0,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자,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0. 이렇게 곱하면 4가 되죠. 그죠? 예. 여기에 놓여있는 수들이 X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자,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써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1,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래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공집합도 셀 수 있는 거야. 0개라고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땡땡땡이 있는 경우는 앞에 나열된 규칙으로 끝없이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n이 자연수라 함은 n 값이 1, 2, 3, 땡땡땡땡땡 많이 가져지게 되겠지. 셀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자연수 1, 2, 3을 여기에 다 집어넣고 4도 집어넣고 5도 집어넣고 6도 집어넣으면 x가 결정이 되겠죠.
그 x 또한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이 됩니다. 자, 3번은 가장 작은 자연수. 그냥 작은 자연수라 그러면 x로 확정할 수 없어서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라 그러면 우리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얘가 바로 유한집합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x바 x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 자, 이 식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들어오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아주 많죠. 그죠? 수직선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까지 유리수들은 이 사이에서 아주 조밀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얘 또한 이 사이에 들어있을 것이고 0.0723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야. 0.000012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다.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것만 무한이 아닌 거지. 자, 이 안에 유리수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자, 조밀하게 여기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 자, 얘 또한 무한집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5번은 A가 0부터 1까지의 수고 B가 0부터 1까지의 수인데 얘를 자연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은 정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A 플러스 B의 범위를 찾아보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작은 수끼리 더해서 0, 큰 수끼리 더해서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많은 수들이 됩니다. 자, 유리수, 무리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0부터 2까지의 모든 실수가 되겠죠. 실수들.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다 포함. 0부터 2까지에 있는 수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것 또한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얘도 무리수. 이렇게. 무한 집합.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한집합입니다. 5번도. 답은 3번만 답이 되겠죠. 유한집합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57번을 보겠습니다. 공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공집합으로 골라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집합의 표현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파이라고 읽는 이 모양만 적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혀 있거나. 자, 1번은 자, 집합 안에 이런 모양의 원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얘를 사탕이라고 읽겠습니다. 집합 괄호 안에 저 파이와 같은 모양이 있다면 쟤는 더 이상 공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 안에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어쨌든 이런 원소가 있어요.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에요. 1번으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은 x를 찾아본다면, 저 방정식을 풀어본다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하고,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x값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수 중에서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바로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된다. 자, 3번은 절대값을 풀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되니까 아주 많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니까 얘도 공집합이긴커녕 오히려 너무너무 해가 많은
무한집합이 됩니다. 이 사이에 들어오는 실수는 다 된다는 거지. 자, 5번을 보면 x제곱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인데 x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식을 만족시키는 값은 x값은 여기서만 찾을 수 있죠. 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3을 더했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겠죠.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는. 자, 이 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5번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공집합이 아니죠.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자, 58번을 보겠습니다. 자, x는 k보다 작은, k는 포함이 안 되겠지. 4의 양의 배수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자, 만약 첫 번째 k가 1이면 저 식은 어떻게 될까? x는 x가 1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이렇게 되겠지. 양의 배수. 1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는 없죠. 이 상황이 뭡니까? 공집합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원소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해봐. 자, 두 번째. K가 만약에 2라면, 자, K 자리만, 여기에 있는 K 자리만 2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가 됐어.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 자, 2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는 없지. 그지? 2일 때도 성립이 된다. 세 번째, K 값이 3일 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X는 3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없겠죠? 그죠? 3보다 작다. 자, 네 번째, K가 4일 때는. 자, 4보다 작은이니까 4보다 작은 거에는 4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또한 K값이 4일 때도 공집합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자, 5번. K가 만약에 5가 됐다. 그러면 K가 5가 되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4가 돼버리지. 그지? 그럼 이제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유한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것은 K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자연수만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5가 되면 어떻게 돼?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K값을 우리는 1, 2, 3, 4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최대값은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9번을 보겠습니다. 자, n은 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n은 결국 1, 2, 3, 4, 5라는 얘기인데 이 n을 또다시 x를 만드는데 사용해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1, 2, 3, 4, 5를 투입하면 1을 투입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2 빼기 1이니까 1이 될 것이고요. 2를 투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3을 넣으면 5가 될 거고 4를 넣으면 7, 5를 넣으면 9 이렇게 집합 A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B는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니까 11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11,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33 이렇게 가서 99까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NB.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NA.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니까 9. 그지? 이렇게 표기하는 순간 걔는 쓸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NA는 5. 그죠? 빼기 5. 그래서 9 빼기 5라서 1번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0번을 보겠습니다. 자, A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돼 있고 B 또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수라는 개념이죠.
이 소수는 자,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치? 약수 개수가 2개가 되는 수야. 2개.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뭘까? 자, 1은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1부터 세면 안 돼. 1 이상 10 이하의 수들 중에서 소수를 찾으라 그러면 1 빼고 2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2, 3, 5, 7 이렇게 집합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을 써서 많이 틀려요.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x는 a의 원소고 y는 집합 b의 원소다. 자, x 플러스 y가 집합 c의 원소라면 자, 표를 만들어 주세요. 자, x는 1, 2, 3이 될 수 있고요. x는 가로에다가 써볼게요. 그 다음에 y는 2, 3, 5, 7이 될 수 있습니다. 9도 안 되고 10도 안 되죠? 소수 아니죠? 자, 이 두 수를 x랑 y를 어떻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가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가 집합 C의 원소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1을 더하면 3, 4, 5. 자, 가로랑 세로를 더하겠다는 거야. 3하고 1 더하면 4, 5, 6, 7, 8. 따라오시죠? 8, 9,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 C를 3, 4, 5, 6, 7, 8, 9,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똑같은 수가 겹쳐서 나온다고 해도 한 번만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6, 7, 8, 9, 10 이렇게. 자, 이때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NC를 구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그래서 8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또 한 페이지가 맞춰졌나요? 한 문제 더 남았나요? 한 문제 더 남았군요. 6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n하고 괄호가 들어오면 이 안에는 집합이 와야 돼. 그지? 여기 집합이 와야 돼. 그래서 집합의 이름이 A다, B다, C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냥 집합이 그 자체가 통째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여기 통째로 쓰여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주셔야 되겠죠. 총 몇 개죠? 3개죠. 그래서 이 값은 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n 바로 열고 집합 형태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온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기까지가 집합이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구나. 그래서 3이구나.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번은 자, 요거 계산해도 3이 나오고 요거 계산해도 3이 나오니까 여기 같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것. 자, 2번은 A는 여기 0이라는 숫자 혹은 동그라미라는 무언가가 있었어. 원소가 있는 거죠. 한 개가 원소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한 개, 1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1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3번은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0이면 이 A는 뭐가 됩니까? 원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자, 이런 형태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낚이면 안 돼. 자, 이 형태는 A라는 집합 안의 원소가 요 모양이 있는 거야. 동그라미, 하트, 별표처럼 이렇게 사탕 모양이라고 할게. 이런 막대 사탕이 하나 들어있는 형태라고 인식을 해서 원소가 이 상황은 한 개라는 얘기예요. 공집합
공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제 여기에 괄호가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공집합이 아니라 자, 원소가 막대사탕인 집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3번도 틀렸죠? 자, 4번. N. 방금 한 거지. 그지?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얘는 한 개가 있는 거야. 막대사탕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N하고 여기 이렇게 무엇을 의미한다? 공집합을 의미한다. 얘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0개.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에서 0을 빼서 1이 나오게 된 4번식이 맞는 거예요. 1에서 0을 뺀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왔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을 갑니다. 60에서 55 빼니까 5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60이 있어. 그러면 요런 집합이 있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는 뭐지? 60인 거야. 60. 원소가 6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원소 60이라는 게 한 개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야. 자, N. 자, 또 집합이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는 원소가 55라는 원소가 있는 그런 원소를 하나만 가지는 집합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또한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1에서 1을 뺐으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 1개, 얘의 원소의 개수 1개. 그래서 답은 0이 돼야 된다. 1 빼기 1인 상황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몇 페이지였습니까? 13페이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